밤사이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7 마이크로그램으로 이미 나쁨 수준입니다.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과 전북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모두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난방이 시작된 중국 도시들이 다시 뿌옇게 됐습니다. 주말에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나라로도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일부와 강원 영서 곳곳에 옅은 안개가 나타났습니다.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복사 안개로 바람이 없고 일교차가 큰 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주로 발생합니다.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도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밤사이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7 마이크로그램, 서울은 4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입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해 미세먼지 상황은 더 나빠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시범적으로 난방이 시작됐고 공장 가동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베이징 일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10배 초과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미세먼지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유입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지만 워낙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마트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물론이고 길거리를 지날 때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턱과 코에 걸치는 것도 안 됩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그리고 PC방과 학원, 영화관 등을 비롯해 대중교통시설과 종교시설, 또 백화점과 마트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업종은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상 실내 활동에선 언제든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공원 등 실내에선 이렇게 2m 정도 간격의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사람이 많은 길거리라면 일정 거리 간격이 유지되더라도 평소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집회나 시위 장소,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마스크를 쓸 땐 똑바로 써야 합니다.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쳐 써도 침방울을 못 거르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스카프나 투명 입가리개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만 14살 미만의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예외입니다. 일반인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잠시 벗을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수영을 하러 물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탈의실 등 물 밖에서는 꼭 써야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하면 폭행 사건으로 번진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당국은 단속 공무원이 착용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리면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합니다. 당연한 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로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예외 규정이 모호하고 시설 책임자나 관리자는 안내만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난 9월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하려다가 무산됐던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 1위와 2위 항공사가 합쳐져 초대형 항공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인수가 이뤄지면 매출 15조 원이 넘는 대형 항공사가 됩니다. 국내선 승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섭니다. 산업은행은 KCGI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한진칼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KCGI 등이 참여한 3자 주주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조 회장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구성한 3자 주주연합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산은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항공 측도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원 사무처가 처음 보고한 시점이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초였다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당시 있었지만 감사 내용에 여러 가지 허점이 발견돼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밝힌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 시점은 지난 3월 초입니다. 최종 결론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사무처 감사 결과 지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총선 전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걸로 봤다고도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내용에 여러 허점이 발견됐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결과 발표가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아마 3차례인가 열었습니다마는 결론 내리지 못하고 추가 조사한 후에 감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결론이 지연되자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낼 생각도 했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비춰질 걸 우려해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최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 직전에 왜 감사위원회를 소집했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던 건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를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간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감사 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 정도로 표현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는지 또 청와대가 연루됐는지 의혹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지금 하고 있죠. 어제 검찰에 나온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의 소식인데요. 23억 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요양병원에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로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최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승은의료재단은 지난 2012년 파주 요양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가까이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동업자 3명은 처벌받았지만 최 씨는 아니었습니다.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책임 면제각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JTBC가 인터뷰한 최 씨 동업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또 병원에서 행정원장이었던 최 씨의 또 다른 사위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 씨에게도 죄를 따져 물은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최 씨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검찰청 앞에서 최 씨 모녀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들에 대해 성의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검찰은 조만간 요양병원 동업자들을 다시 조사한 뒤 최 씨를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이 노래 지금 또 들으면 중독성이 또 상당해서 하루 종일 머릿속을 또 맴돌게 될 것 같은데, 핑크퐁 아기 상어 동요요. 미국 음반산업협회에서 주는 등급 인증이 있는데 이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요. 아이들 동요로 이 등급까지 간 게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중독성 있는 리듬과 쉬운 율동으로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기 상어입니다. 핑크퐁이 만든 이 노래가 동요 최초로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료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등이 1000만 건 이상일 때 주는 최고 등급인데 아기 상어는 모두 1100만 건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아기 상어는 2016년 공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But never has a song so clearly defined a generation. I'm talking, of course, about the modern classic, Baby Shark. 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까지 아기 상어의 인기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If people like it, it gave me an idea and I decided to make a change to our theme song. 2019년 미국 프로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는 백악관 오찬에서도 이 노래가 연주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공개 4년여 만에 조회수 70억 회를 넘기며 유튜브 최다 조회 영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 횟수를 시간으로 바꾸면 3187년이나 계속 스트리밍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